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전자상거래에 속하는 챕터 6의 바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다 이럴 때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경영이 발전되면서 바로 상거래가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옛날처럼 제1의 뭐가 되느냐 그럼 시장을 얘기하는 바로 일종의 레드마켓이라는 말을 쓰죠. 레드라는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서로가 피튀기 나는 전쟁을 부르는 걸 갖다 우리가 레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속에서 물건을 갖다 팔다 보면 공급자 자기들끼리는 절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바로 브루 공간이다. 이에 대해서 이 공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거기다 정보와 이 공간을 갖다 우리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걸 제3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은 제3의 공간까지 가서 외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 거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터넷을 동원해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전자상 거래가 일어난다. 이에 대해서 상거래 행위에 정보나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검색이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지원과 의사결정을 갖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바로 소위 물건을 사고 파는 데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럼 이끌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효율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가 되느냐 신속성을 갖다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 신속성까지 넣어서 효율적이며 신속한 얘기를 갖다 우리가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전자상 거래가 가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넘으면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전자문서화한다. 그런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특징은 EDI라는 말을 갖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EDI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하나의 서류 없는 종이 없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문서다. 일종의 전자문서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죠. 전자문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전자문서 EDI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통해서 자기 어떤 서류를 갖다 우리는 뭐 도장을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사인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인터넷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전되는 EDI를 갖다 동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 간에 뭐가 되느냐 교환된 소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어떤 제한된 기준에 의하여 서로가 컴퓨터에서 컴퓨터 EDI라는 제도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EDI를 갖다 동원해서 바로 전자문서에 의하여 주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결제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서로가 주고받는데 어떤 형태냐 이게 바로 유행에 의해 되는데 그럼 가장 경영학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맨 먼저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는 이제 뭐냐 B이다, To다, B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즈니스란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B라는 말을 갖다 쓸 때 이건 바로 기업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란 말을 갖다 쓰죠. 고객은 바로 컨슈머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다. 그래서 궁건시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는 건 고객을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컨슈머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텀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커스텀이라는 말을 갖다 써서 커스터머라는 말을 갖다 소비자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정부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정부는 가버먼트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버먼트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이게 더 추가한다면 가버먼트인 G까지 들어가서 정부 입장은 G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기업이냐 고객이냐 정부냐 하는 이야기에 의하여 B2B다 그럴 때는 바로 뭐가 되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B2B다 그럴 때는 기업하고 기업과 기업이 뭐가 되느냐 그럼 비즈니스란 말을 갖다 쓰고 이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to는 전치사 to를 갖다 의미하는데 좀 더 여러분이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쓰지만 이는 실제로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의미다 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이럴 때는 B2B라는 얘기를 쓴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 기업과 고객을 얘기한다 그럴 때 이건 바로 B2C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B2C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고객과 뭐가 되느냐 그럼 기업이다 그럴 때 고객과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고객은 1등에 뭐가 되죠? C가 되죠. 그리고 기업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B가 되죠. C2B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고객과 고객끼리 서로가 이해되느냐 그럼 조합을 갖다 결성해서 단체로 구분한다 이럴 때 C2C라는 말이 나올 때 바로 커스터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바로 궁극은 전치사 to 대신 e를 넣었으니까 고객과 고객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갖다 B2B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말이 되고 B2B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 여기 바로 B 이래서 to를 갖다 놓으면 B2B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끔 요즘 경영학 시험에서 요즘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떤 거래 관계냐를 갖다 묻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이미 많이 됐다 그런 얘기를 쓰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기업을 갖다 우리는 비즈니스란 말의 약자를 써서 B를 쓰고 그 다음에 고객은 커스터머리라는 말에서 C를 쓰고 정부는 가버먼트라는 말에 G의 약자를 쓴다 그러는 이야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전치사 to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치사 to를 갖다 특별히 두지 않고 우리는 그냥 왜 됩니까? 2라는 숫자를 갖다 써서 여러분에게 나타낸다는 유형. 그래서 기업과 기업 B2B, 기업과 고객 B2C, 그 다음에 고객과 기업은 뭐가 되느냐 C2B, 그 다음에 고객과 고객은 C2C라는 이야기를 갖다 쓰고 있다 하는 유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전자상 거래가 어떤 발전의 상황을 가져왔느냐 하는 정의와 발전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전자거래법이라는 말이 법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본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고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유엔에서 바로 모델법을 갖다 얘기했던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1996년도에 왜 됐냐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상거래위원회에서 국제상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에 대한 이야기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했고 전자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전자거래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거래를 한다 한 말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데이터나 메시지를 통하여 상거래 행위에 의하여 바로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고 건설을 하고 은행하는 통화, 운송 이런 상거래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게 뭐냐 전자상거래다 해서 전자상거래는 비단 물건만 팔고 사는 게 아니라 판매와 구매와 건설과 운송과 은행 행위까지도 바로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로 우리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의 거래의 발달 상황을 갖다 우리가 봐라. 그럴 때 발달 상황은 이 두 가지. 바로 여러분 앞에서 말하던 EDI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CALS는 바로 기업 간에 뭐가 되느냐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갖다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EDI라는 이야기에 크다란 뭐가 되느냐 문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종이 없는 문서를 갖다 얘기할 때 EDI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CALS라는 말이 나오죠. CALS다 그럴 때 이건 바로 우리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소비자 일종의 기업 간에 뭐가 되느냐 그럼 기업 간의 정보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 이 고객의 통장에는 돈이 있다. 당신에게 결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바로 정보망.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써본다면 전자문서 교환이라는 말을 갖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전자문서 교환이라는 말을 갖다가 EDI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의 약을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의 교환이라는 하나의 단계. 이 과정을 갖다 EDI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간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정보에 대한 교환 기업 간의 정보를 갖다 교환하는 거 이걸 갖다 CALS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바로 결합되어서 바로 종이 없는 문서를 얘기하는 전자문서 교환과 그 다음에 기업 간의 정보를 갖다 교환해주는 이 CALS 제도에 의하여 바로 여러분 전자상거래가 형성이 되었다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상 거래가 바로 EDI와 CLS라는 두 가지 이야기요. 전자상 거래는 완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바로 MIS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자문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알아보면 EDI는 어떤가, 또 CALS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여러분 중요한 EDI는 어디에 되느냐,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뭐가 되냐, 표준화. 전자문서에 의하여 서로가 주고받는 어떤 문서의 표준화를 유도했고, 서류 없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컴퓨터에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자. 그래서 우리가 도장 찍고 옛날 사인하고 이러던 모든 게 전자문서화가 되어가 컴퓨터를 통하여 뭐해야 됩니까?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활용 형태는 뭐가 되느냐, 그럼 직접 연결하는 EDI다. 이건 바로 거래 상대자와 직접 연결할 때. 두 번째, 이게 좀 더 발전되어 통신망에서 누군가 중계를 해줄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제3자 연결이라는 말을 쓰죠. 바로 누군가, 바로 우리가 거래하는 두 사람 사이에 제3자가 있어서 바로 얘들은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제3자 연결 EDI다 하는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인터넷에 연결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EDI를 갖다 인터넷 연결 EDI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활용한 우리가 직접 연결이라든가 제3자 연결이라든가 인터넷 연결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바로 전자문서가 발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CALS라는 말이 나오죠. CALS다 그러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기업 간의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는 형태, 기업 간의 정보에 대한 교환 형태를 갖다 CALS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말을 쓰고, 뭐 예를 들어 군 내부의 업무를 갖다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원래 군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학문은 이 전쟁, 군사 이런 쪽으로부터 많이 발전되었죠.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이 항상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물류라는 커다란 학문을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쟁의 폐허가 된 공항을 건설한다. 또 어디에 되느냐, 부서진 다리를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다시 연결한다. 이럴 때 일어나는 퀄트와 CPM이라는 제도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일어났고, 또 인사관리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HACM이라는 제도가 있죠.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면접할 때 합숙을 하며 면접하는 제도. 바로 여러분 독일의 장교를 뽑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합숙에 의한 다면 평가를 얘기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HACM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영국에 넘어가서 영국에서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바로 장교를 뽑을 때, 그리고 미국의 첩보를 뽑을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여러분 HACM이다. 이런 제도가 모두가 다 2차 세계대전이나 군사에서 일어나듯이 우리가 여기 CALS라는 제도도 군 내부의 업무를 갖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발된 내용이 CALS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발전되어서 통합 물류의 통합 시스템을 보여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갖다가 CALS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EDI, CALS 이 두 가지 이하여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전자상 거래의 성장 요인은 무엇 때문이냐. 그런데 바로 왜 우리가 요즘 전자상 거래가 잘 발전되어 가고 있느냐는 얘기인데, 일단 전자상 성장을 위한 어떤 하나의 요인에는 하드웨어의 기술의 발전, 여러분 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갖다 가져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PC 용량이 증가되어서 엄청난 가능성을 향상시켜준다.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통신망이 발전해서 인터넷 범위를 갖다가 굉장히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 정도의 통신망의 뭐가 되느냐, 발전. 이 두 가지.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되고 통신망이 발전되기 때문에 바로 전자상 거래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인터넷 전자상 거래에 대한 확산 이유는 바로 고객들끼리 소문에 의하여 쉬운 방법에 의하여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거, 고객 관계나 또는 공급의 사슬이다. 그러니까 SC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나 판매에 대한 뭐가 되느냐, 전 분야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전자상 인터넷 거래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자상 거래 환경 변화는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전자상 거래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기업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전자상 거래의 문제점이나 인터넷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등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핏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인지를 해준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MIS를 갖다 체크를 하고 간다면 문제를 더해도 별로 어렵지 않죠. 왜? 평상시에 여러분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어디에 되느냐? 합격할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모든 걸 성공할 수 있다. 그러듯이 MIS가 중요하냐? 이런 것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요지가 있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MIS, 계량 의사결정, 국제경영까지 어디에 되느냐? 일반적인 거 플러스 이까지 들어가야 완벽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 책 가지고 체크하며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한 번 정도 통과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걸 갖다 제대로 안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에 나왔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일단 뭐가 됩니까? 당황스럽죠.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오답이 나오면 해야지? 이런 고민과, 또 주관식의 경우는 정확하게 여러분 답을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그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당황스러움을 갖다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자상 거래의 경영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고객 관점,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가 경영 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보죠. 일단 인터넷을 통하여 뭐가 됩니까? 카페나 클럽이 있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고객 관점에서 자기 혼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부류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냐? 카페나 클럽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의 집단화. 고객의 집단화의 이야기는 급격한 확대가 되더라. 여러분들 SNS나 이런 걸 통하여 얼마든지 자기들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구매를 하더라. 혼자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구매한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고객이 어디에 됐냐 그러면 바로 기업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고객 자체가 옛날은 어디에 되죠? 고객이 여러 기업에서 자기가 원했다면 고객이 여러 기업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 어떤 물건을 얼마에 줄 것인가 하는 경매, 일종의 역경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자상 거래는 정상 경매가 아닌 구매자가 오히려 한 명인데, 바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급자를 여러 명을 대하여, 공급자를 다수를 대하여 경쟁을 붙이는 역경매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전자상 거래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된 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래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터넷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카페나 클럽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집단화되었다. 그 다음에 공동구매와 역경매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에 잠재시장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했다. 나중 언젠가 내가 구입해야지. 또 물건을 갖다가 눈여겨봐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사야지 하는 때, 이때 우리가 뭐냐 그러면 바로 잠재시장이라는 제도, 잠재고객이라는 얘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 제품에 대한 비교가, 가격에 대한 비교가 굉장히 용이하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G마켓 같은 데 가면 가격에 대한 비교가 엄청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공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걸 제공하느냐를 갖다 우리가 이용해서 자기에게 알맞는 바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갖다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서, 바로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경영 환경의 변화가 무수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쓰겠죠. 그다음에 기업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 경영 변화를 갖다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일단은 시장이 확대되죠. 옛날 저 재래시장 같은 데는 한 동네 3일장, 5일장 하는 이야기, 하나 제한된 이런 공간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했지만 지금은 세계는 하나, 국제화 시대, 그리고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직구라는 제도가 있죠. 직접 구매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왜 되느냐 그냥 물건을 갖다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이런 바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옛날은 발품,
자기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느냐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가 구매하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시성 확보라는 얘기는 바로 시야를 갖다 넓게 하는, 물건을 가할 때 고객이 시장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용이하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보를 통하여 고객이 뭐를 원하느냐, 고객에 맞는 물건을 제공하겠다 그러는 이야기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고객 요구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새로운 고객을 갖다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기업이 바로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모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한다. 일일이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또 정보를 갖다 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구하지 않더라도 쉽게 우리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비용의 절감이라는 단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업 입장에서 바로 변경된 환경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럼 전자상 거래는 문제점이 뭐냐? 그럴 때 일단 기술의 진보가 빠르게 적용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채널 간의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 여기는 서로가 이해되죠. 바로 할인 경쟁으로 전쟁을 치른다. 그러니까 채널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저작권이나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자 지불 제도 문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돈을 갖다 지불하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불 방식 시스템의 도입이 아주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인터넷에 의한 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음 여러분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바로 이 인터넷에 대한 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전자상 거래를 우리가 함으로써 인터넷에 의한 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다시 우리가 얘기하면, 일단 뭐가 되느냐, 1대1.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1대1의 경영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공급자와 구매자가 1대1 상황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별 고객화, 한마디로 인터넷 하나하나마다 의해되죠. 상방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이나 이럴 때는 1대 다가 될 수 있고, 또 다대 1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는 만들 수 있고, 직접 만나 얘기한다면 얘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바로 고객화 또는 관계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아웃백의 생일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바로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에게 생일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 바로 1대1 경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동적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 체계의 구조를 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맞춰서 고객이 알맞는 가격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품을 공급한다 그런 이야기. 옛날에는 어떻죠? 제품을 만들어가 가격을 제시해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사게끔 만들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고객이 살 수 있는 가격,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맞춰주겠다. 그러는 역동적 가격의 구축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맞춤 제작의 컴퓨터 같은 것도 바로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알맞게끔 맞춤된, 바로 원하는 정도만 의해된다면 바로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제작해서 물건을 갖다 판다 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역동적 가격 체계 구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서 고객이 이런 모든 정보를 갖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웹을 통해 파악하고 통제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고객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그 다음 고객의 요구 파악이 뭐지 하는 것들을 갖다 다 의해되느냐, 유용하게 인터넷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공급자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 관리자용 뭐가 되느냐, 웹페이지가 있어서 관리자가 왜 되느냐 그걸 다 파악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대응책을 가지게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상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방향, 양쪽에서 다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정보, 상방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의 동향이나 고객의 요구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구매자든 공급자든
상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상하 간에 서로가 주고받는 어떤 상방향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자상 거래는 상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동향이나 그 다음 고객의 요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은행의 채팅에서 고객을 직접 상담한다라는 이야기. 뭐 대출에 대한 상담 또는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뭐 투자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갖다 요즘은 은행과 채팅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커다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터넷에 의한 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자상 거래에 대한 뭐가 되느냐 활용의 예와 성공의 뭐가 되느냐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넘어가서 전자상 거래 활용의 성공의 예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우리는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바로 가상의 쇼핑몰을 갖다 우리가 만든다. 실제는 없지만 인터넷 속에서 가상의 쇼핑몰을 갖다 만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물품을 만져볼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인정 전문 기관에서 이제 운영자와 소비자 신원을 보증해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이런 형태가 인터넷 쇼핑몰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상의 쇼핑몰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만져볼 수 있고 터치할 수는 없다 하는 말이 되고 바로 인증서 제도 이런 것들이 쇼핑몰에 뭐가 되느냐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한 뭐가 되느냐 중간상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과거에 얘들은 전통적 유통체제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중간상인이 있다 이거죠. 바로 모집해주고 또는 얘들은 대신 얘들은 중간에 고객을 갖다가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사주는 이런 중간 뭐가 되느냐 상인. 예를 들어 G마켓이라든가 이런 형태도 이대적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형태 상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보의 중간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체의 정보나 데이터를 갖다가 판매하는 업체가 있고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되들 정보의 홍수 시대다. 그리고 나의 정보가 노출되면 야지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바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게 바로 중간상이 있을 때 정보의 중간상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경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도 인번은 나왔습니다만 전통과 현재에 의한 역경매를 비교한다면 옛날의 전통은 판매자가 한 사람인데 구매자가 다수다. 그럼 요즘은 거꾸로 판매자 여러 명 N인데 구매자는 한 사람. 방향이 역방향이 돼버리죠. 그래서 옛날은 판매자 하나에 구매자가 여러 명이 매달려주는 형태를 통상 전통의 경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판매자가 의되느냐 여러 명인데 구매자가 하나일 때 가격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묻는 이야기 역경매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전통은 바로 우리가 최저가로부터 시작해 간다면 우리는 역경매는 구매자가 제품 의사를 밝혀가지고 연결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더 이상 높은 가격이 제한되지 않으면 최고가에 낙찰된다. 하지만 다수의 판매자가 저렴한 가격 또는 높은 품질의 바로 제품을 제한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매자 경쟁이라면 여기는 판매자 경쟁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로 서로가 전통 경매와 역경매를 비교해 놓은 표를 여러분이 체크하며 무슨 말인가 한번 정리해 주는 거. 뭐 이런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데 정리를 안 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다 보면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만약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한 사례 전략은 어떤가를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성공을 위하여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첫째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렇다고 여야 되죠. 고객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인터넷 장점을 이용해서 명확한 컨셉을 개발한다. 인터넷에 맞는
고객에게 맞춰줄 수 있는 이런 형의 물건을 접근하는데 유리하다 이거죠. 그다음 배너 광고라든가 웹사이트를 갖다 게재한다든가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갖다 구축해서 고객의 질의에 빨리빨리 대응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자상거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바로 첫째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말이 되고 두 번째는 인터넷의 장점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해서 명확한 컨셉을 갖다 잡아주자. 그리고 배너 광고를 이용한 웹사이트를 게재하고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고객의 질의에 빨리 대응해주는 이런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전자상 거래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상 거래 보완책으로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요즘 우리가 많은 전자상 거래를 이루는데 전자상 거래에서 어떤 문제 분야가 보완이 되고 있느냐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보완책을 우리가 또 알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뭐 많이 잘 알고 있겠고 또 어떤 면에는 뭐 인터넷을 잘 다루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면 뭐 정리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책 속에서 체계화된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하는 거 이런 과정은 필요할 거다 그런 말을 드리고 전자상 거래 보완책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전자상에서 바로 고려해야 될 네 가지 이야기가 있다. 어떤 그 네 가지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맨 먼저 기밀성. 기밀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하여 기밀성을 보완한다 하는 말이 되고 인정. 인정제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바로 인정이란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무결성이란 말이 나오죠. 데이터의 왜곡된 전달을 갖다 우리는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 방지, 거래에 대한 부인을 방지하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자상 거래를 갖다 위해서 정확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차원의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기밀성을 갖다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인정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며 무결성이 돼야 되며 부인 방지에 대한 이야기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전자상 거래에 어떻습니까? 바로 원활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네 가지 기밀성, 인정, 무결성, 부인 방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또 하나 이 전자상 이런 보안 관계나 기술의 해결책을 갖다 위한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 해결책이 어떤 거 있느냐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예를 들어 처리 중인 데이터가 가로채 허가 없이 변경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관용의 알고리즘과 공개 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시켜라. 암호화시켜라.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처리 중인 데이터가 뭐 가로챈다든가 허가 없이 변경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관용키 알고리즘과 공개키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의 단계를 이용해서 암호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신분을 위장할 때 어떻게 되죠? 바로 전자서명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인정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완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는 뭐가 되냐? 바로 방화벽을 쳐라. 바로 방화벽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허가받지 않은 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걸 막아준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보안의 문제를 암호화하고 인정화 제도를 이용하고 그 다음 방화벽을 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보안 문제를 보완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암호화의 이야기 단계에 가서 암호화는 어떠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문 평상시에서는 어떤 문장을 갖다 우리가 평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평문어가 있고 그럼 이걸 평문화를 갖다 우리가 다 보내기 위하여 암호문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꿔주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풀어주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평문이다 그럴 때 평문은 거의 십진법에 의한 모든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암호문이 될 때는 인터넷을 이용한 뭐가 되느냐 이진법으로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긴 문장을 갖다가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암호화시켜라. 이제 우리 책에도 보면 암호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암호화를 위한 제도가 뭐가 되죠? 바로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암호문으로 바꿔줘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죠. 그럼 이제 이 암호문을 갖다 받은 사람은 뭐가 되냐? 평문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갖다 복호라고 얘기합니다. 복원한다는 얘기가 되죠. 복호한다. 그래서 바로 복원시켜줘라. 바로 복호와 뭐가 된다? 그럼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쓰면 된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시켜주고 복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복호화 즉 복원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암호화된 문장을 바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고 암호문으로 온 내용을 갖다가 얘들냐 평문으로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바로 우리가 해결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가끔 그 내용을 갖다 보면 암호화에 관련된 용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암호화의 용어는 어떤 게 있느냐? 맨 먼저 평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평문은 평상시 우리가 쓰는 문장으로서 암호화되지 않는 일반 문서를 갖다 우리는 평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암호화는 뭐가 되죠?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을 갖다가 암호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그걸로 암호화된 문장을 평문으로 돌리는 건 뭐라 그러죠? 복호화라고 얘기합니다. 복호. 복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은 암호문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암호화 알고리즘, 복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규칙은 복호화 알고리즘 하는 말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암호문은 암호화된 문서를 갖다 우리는 암호문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평문을 암호문으로 암호화시키겠다. 그럼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거죠. 암호화 알고리즘. 이걸 갖다 사용해서 얘들은 그럼 암호화 시켜주고 암호화 내 내용을 복호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여기는 복호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복호화 알고리즘을 갖다 사용하여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복호화시키자 하는 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평문은 평상시 사용하는 문장이라면 암호문은 바로 압축된 암호문을 얘기하고 평문을 암호화하느냐 암호문을 평문화시키는 복호화하느냐 하는 제도의 용어를 한번 쭉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화 알고리즘의 키를 갖다 우리가 이제 감아보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암호화 관용의 암호 알고리즘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바꿀 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기술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며 예를 들어 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를 갖다 쓰고 그러나 공개 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지 않다는 얘기를 써주고 차이점을 얘기하죠.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도표를 보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암호화 알고리즘만 사용하는 게 비키 방식이라는 얘기, 요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 우리가 쓰고 있는데, 바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인증 제도가 있죠. 국가에서 공인하는 인증기관은 어떤 거냐? 금융결제원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국가공인 인증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증권전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국증권전산 속에서 역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인터넷 공인 인증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산원이다 그런 쪽이 있고 한국정보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는 곳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바로 국가공인 인정된 기관에서 인정을 해줘서 바로 본인을 또는 여러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줘서 무리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인증기관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보다 더 발전된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전자서명의 효력이라는 얘기가 있죠. 바로 1999년에 전자법이 통과된 이후에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게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 전산 파트도 MIS 파트도 물론 마케팅을 배울 때는 뭐가 됩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를 갖다 운영한다는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 지금 여기서는 거의 대다가 전자상 거래의 MIS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체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며 이제 우리는 이런 분야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시험 볼 때 혹시나 여기서 한두 문제라도 나왔을 때 우리 놓치기 쉬운 부위까지 완벽하게 잡는다는데 욕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치게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계속 이런 부위를 얘기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생각이어야 됩니까? 짧게,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없느냐. 쉽게 공부하면 그만큼 어디 되죠? 여러분 합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A 학점을 맞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면 정면으로 부닥치며 성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그럼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전자에 대한 MIS 부위가 끝나게 되면 국제경영까지 우리는 오늘날 거의 국제경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치열한 전쟁을 겪는 것은 바로 세계를 누가 경영에 경제를 제패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왜 되죠? 우리가 북미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 다 경제입니다. 왜 미국이 자기들이 잡은 뭐가 되느냐. 세계 패권을 중국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느냐. 국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소위 세계는 하나라는 이런 개념에서 바로 국제화 이 부위도 왜 되느냐. 그럼 체크를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고 요즘은 시험 문제 가끔씩 한두 개가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뒤에 있는 이 한두 강 더 MIS 쪽을 좀 꼼꼼히 왜냐하면 여러분 귀찮으니까 안 해버리기 쉽죠. 그러나 이 분야를 좀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주며 진행해서 여러분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7챕터에 속하는 비즈니스 시스템 모델에 대한 구성 요소라는 이야기로 진행을 갖다 하는 걸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며 좀 귀찮더라도 이 뒷부위까지 꼼꼼히 따라와서 경영 부위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의 끝없는 끝까지 이제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바로 이 비즈니스 시스템의 모델과 구성 요소라는 단원을 가지고 7챕터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